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56세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중년 여성이 연애 사기에 당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 먹고 뭘 그런 걸 믿어? 그 나이에 연애는 무슨?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일 때는요. 하지만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외로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약점이 될 수 있는지요. 제가 총 5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힘들게 모은 돈이었죠. 더 화가 나는 건 그 돈을 빌려간 남자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제 카페로 찾아와서 상간녀라고 소리 지르며 카페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암으로 잃고 나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길고 외로웠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보면서 함께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아? 물어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같은 중년의 외로움을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겠다. 뭔가 해보자.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2억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적금까지 합쳐서 우리 아파트 상가 1층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어요. 카페 이름은 온기로 정했어요. 차가워진 제 마음에도 저처럼 외로운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카페는 정말 예쁘게 꾸몄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벽에는 화분들을 걸어서 정말 아늑하게 만들었거든요. 창가 자리에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오후가 되면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서 정말 포근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에 서너 명 정도? 그래도 저는 만족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정도였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 카페를 연지 2달쯤 됐을 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어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든 날이었죠. 카페에는 단골 손님 한 분만 계시고 저는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최영수 씨였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분이죠. 10년 전쯤에 회사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저희 남편보다 2살 많았으니까 그때 58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키는 175 정도에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으신 모습이 정말 근사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에서 지적인 느낌이 났고요. 네, 영수 씨. 정말 반가워요. 어떻게 여기를? 아,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카페를 보게 됐어요. 온기라는 이름이 참 따뜻하네요. 지영 씨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그때 영수 씨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됐죠. 김 대리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눈물이 글썽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김 대리님 이야기도 듣고 싶고요. 그날 영수 씨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 이야기, 회사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근황까지요. 영수 씨도 3년 전에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아픔을 겪으신 분이니까 저의 외로움과 슬픔을 정말 깊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저는 아직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지영 씨처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헤어질 때 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영 씨,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정말 젊어 보이시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신사적인 매너가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가슴 한켠이 오랜만에 두근두근하는 걸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영수 씨가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지영 씨, 이 근처에 일이 자주 있어서요. 그냥 지나치기가 아쉬워서 들렀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또래 남성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가 말씀하시는 남편과의 추억들이 제가 기억하는 것과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때 김 대리님이랑 부산 출장 갔을 때 말이에요. 남편은 부산 출장 안 가봤는데요.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다른 동료와 헷갈렸나 봐요. 하하하.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10년도 넘은 일이니까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영수 씨는 항상 회사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인 부서명이나 동료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동료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조심스러워서 그러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회사 일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요. 무엇보다 영수 씨가 너무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으셨거든요. 지영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몸살이라도 나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와서 좀 바빴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커피 타는 건 못해도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몸 상태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영수 씨가 평소와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지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근처 단풍 구경이나 다녀오는 거 어때요? 요즘 너무 카페에만 있으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남성과 단둘이 어디 가자는 제안을 받기는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좋아요. 저도 단풍 구경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그 주말 단풍 구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영수 씨가 차를 가져오셔서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산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검은색 제네시스였는데 차 안이 정말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났어요. 지영 씨, 안전벨트 매세요. 제가 운전은 조심히 하지만 그래도 네, 고마워요. 차 안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영수 씨는 정말 신사적으로 운전하시더라고요. 급출발도 급정거도 없이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모습에서 세심한 배려심이 느껴졌어요. 산에 올라서 본 단풍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우와, 정말 예쁘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에요. 부인과도, 아니, 혼자서도 가끔 와요. 그때 영수 씨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돌아가신 부인 생각이 나셨나 봐요. 영수 씨, 괜찮아요. 지영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구나 싶었거든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결혼 생활, 자녀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요. 지영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카페까지 차리고, 저는 아직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막막했거든요. 지영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이야기 털어놓을 사람이 있다는 게 그때 영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순간 얼굴이 빨개질 뻔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까지 사주셨어요. 영수 씨가 와인까지 주문해서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죠. 지영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네요. 저도요. 고마워요, 영수 씨.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 또 나오시겠어요? 네, 좋아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영수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맛있는 식당에 가고, 때로는 그냥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영수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추우면 자신의 재킷을 벗어주시고, 길을 걸을 때는 항상 차도 쪽으로 서서 걸으시고, 식당에서는 제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미리 알아봐 주시기도 했어요. 2달이 지날 무렵에는 완전히 연인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지영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영 씨를 많이 좋아해요. 저도요, 영수 씨. 정말요?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웠는데. 그날 밤 영수 씨와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니 꿈 같은 일이었죠. 아들 준호에게도 얘기했어요. 엄마, 좋은 분이시면 저도 괜찮아요. 너무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웠거든요. 그래, 고마워, 아들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연애의 달콤함도 느끼고 아들의 축복도 받고 카페 손님들도 사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12월이었어요. 평소처럼 영수 씨가 카페에 오셨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영수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영 씨, 실은 큰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영수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머, 큰일이네요. 많이 요구해요? 2천만 원이요. 솔직히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정말 막막해요. 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걸 보니까 정말 안쓰러웠어요. 아들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는데
저는 지금 손에 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은 안 돼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돈 말이에요. 저한테 여유가 있으니까. 영수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지영 씨.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지영 씨한테 그런 부탁을 드려요? 괜찮아요. 저희 사이에 뭘 그래요? 그리고 갚으시면 되죠.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자는 꼭 드릴게요. 이자는 괜찮아요. 그냥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그날 저는 영수 씨에게 2천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해 드렸어요. 영수 씨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차용증까지 써주셨어요. 지영 씨, 정말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영수 씨가 또 심각한 얼굴로 오셨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한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해요. 병원비가 더 나온다면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하고 있어요. 어머, 그럼 총 5천만 원이네요? 네. 하지만 이걸 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럼 제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거죠. 영수 씨가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상대방이 너무 악질이네요. 처음에 2천만 원이라고 해놓고 지영 씨,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영수 씨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지영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겠을지. 그렇게 저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빌려드렸어요. 총 5천만 원. 카페를 차린 후에 제게 남아있는 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니까 기꺼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영수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매일 카페에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오시고 와서도 예전처럼 오래 있지 않으시고 금방 가셨어요. 영수 씨, 요즘 바쁘세요? 아, 네. 아들 일 때문에 이것저것 처리할 게 많아서요. 그렇구나. 힘드시죠?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리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들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영수 씨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화도 제가 먼저 해야 받으시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피하셨어요.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민한 문제니까 영수 씨도 부담스러워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돈을 빌려준 건 아닐까? 영수 씨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여자가 카페로 쳐들어온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3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 카페에는 단골 손님 두 분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계셨고 저는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파마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 뭔가 살벌해 보였어요. 여기 사장 누구야? 목소리부터 험악했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네,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박지영이야? 네, 맞는데요. 그때 그 여자가 제게 다가오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도둑년아. 남의 남편 꼬셔서 돈까지 빼먹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최영수가 우리 남편이야. 당신이 꼬셔서 우리 집 돈 다 빼간 거 다 알고 있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영수 씨의 부인이라고? 잠깐만요. 영수 씨가 사별하셨다고. 사별이라고. 이 미친년이 뭔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25년 됐어.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카페 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고생해서 모은 돈을 이 여우년한테 다 뺏겨서 우리 집이 망했잖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요. 영수 씨가 결혼하신 분이라고요? 당연하지. 증거도 있어. 그 여자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영수 씨와 그 여자 그리고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야. 아직도 모르겠어.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수 씨가 분명히 그 사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봐. 혼인신고서 사본까지 내밀더라고요. 분명히 최영수와 정미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믿겠어. 당신이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야. 그때부터 그 여자가 더 격해졌어요. 상간녀 고소할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났어. 위자료 1억은 각오해. 잠깐만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수 씨가 사별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돈 받아 먹으면서 몰랐다고. 그 여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카페를 박살냈어요. 화분들을 던져버리고 메뉴판을 찢어버리고 결국 옆 상가에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서 돈까지 뜯어갔어요. 경찰관 앞에서도 그 여자는 계속 저를 상간녀라고 소리쳤어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까지 끌려갔어요. 이 나이에 상간녀 취급받으며 경찰서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경찰서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영수는 제 남편이고 저희는 2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돈을 쓰더라고요.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용돈도 더 달라고 하고. 수상해서 뒤를 밟아봤더니 이 여자 카페에 매일 다니면서 돈을 갖다 바치고 있더라고요. 정미경 씨가 내민 증거들은 확실했어요. 영수 씨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제 카페 앞에서 찍은 영수 씨 사진까지. 5천만 원이나 받아먹고도 부족해서 더 뜯어내려고 했지. 아니에요. 저는 빌려준 거예요. 영수 씨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사고. 무슨 사고?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야. 음주운전? 말도 안 돼. 그때 깨달았어요. 영수 씨가 저한테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사별한 것도 거짓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거짓말,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짓말. 모든 게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경찰관님, 이 여자를 상간죄로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사기죄도 추가요. 5천만 원이나 받아먹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떨리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55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다행히 그날은 단순한 신고 접수만 하고 집에 갈 수 있었지만
정말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다 지워져서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터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5천만 원. 힘들게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남겨준 보험금이기도 하고요. 그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더 큰 상처는 돈보다도 마음이었어요. 영수 씨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인생 후반에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나는 정말 바보야. 어떻게 이런 뻔한 수법에 넘어갔지. 그날 밤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영수 씨와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단풍 구경 갔던 날, 함께 영화 본 날, 처음 키스했던 날. 그 모든 게 연기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새벽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네? 무슨 사기요? 그 영수 씨 있잖아. 그분이 알고 보니 기혼자더라.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얼마나 당하셨어요? 5천만 원. 그렇게 많이요? 아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부산에서 올라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야. 너 직장 있잖아. 엄마는 괜찮아. 무슨 괜찮다는 소리예요? 내일 당장 올라갈게요. 고마운 아들이었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갔을 때 정말 참담했어요. 어제 정미경 씨가 부숴놓은 카페는 정말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화분은 깨져 있고 의자들은 엎어져 있고 벽에는 커피 얼룩까지. 이걸 어떻게 치우지?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누구시죠? 아, 저는 김민수예요. 옆 건물에서 알바하는데 어제 소란 피우던 거 봤거든요. 민수라는 아이는 정말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맑고 순수해 보였어요. 혹시 청소 도와드릴까요?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간 있거든요. 민수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깨진 화분 치우고 바닥 닦고 의자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시간 만에 카페가 다시 깔끔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알바생 안 구하세요? 네, 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인데 학비 벌어야 해서요. 카페 일은 다른 곳에서 해봐서 할 줄 알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카페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동네에서 계속 장사를 하겠어요. 미안한데 저는 카페 정리하려고 해서. 사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연애 사기로 평생 모은 돈 다 뜯기고. 정말요? 네, 할머니는 결국 포기하셨어요.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그러다가 우울증까지 걸리셔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다르세요. 아직 젊으시고 카페도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면 그 사기꾼들이 좋아해요. 역시 쉬운 상대였네 하면서요. 민수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싸워요. 어떻게? 저 컴퓨터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법률 공부도 조금 해봤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이런 천사 같은 아이를 만나다니. 정말 도와줄 거예요? 네, 물론이죠.
그날부터 민수가 제 조력자가 되었어요. 민수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컴퓨터도 잘하고 인터넷 검색도 능숙하게 하더라고요. 사장님, 일단 최영수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해요. 어떻게요? 인터넷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민수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열심히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최영수 58세. 혹시 사장님, 이 사람 직장이 어디라고 했나요? 서울 강남에 있는 건설회사라고 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영수 씨가 구체적인 회사명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걸. 회사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회사라고만 했거든요. 그럼 핸드폰 번호는요?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니까 민수가 여러 가지를 검색해 봤어요. 이상하네요. 이 번호로는 별다른 정보가 안 나와요. 그게 뭔 뜻이에요? 보통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 가입 기록이 나오는데 이 번호는 너무 깨끗해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혹시 차량 번호는 기억하세요? 네, 검은색 제네시스였는데 차량 번호를 알려주니까 민수가 신기한 사이트에서 검색해 봤어요. 이거 렌터카네요. 소유주가 렌터카 업체로 나와요. 그 순간 또 하나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 영수 씨 차라고 했던 제네시스도 빌린 차였던 거죠. 점점 수상해지네요. 진짜 이름도 확실하지 않고. 그때 민수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사장님, 다른 여성들한테도 같은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까요? 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여러 명을 동시에 상대하거든요. 민수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았어요. 뭐요? 여기 보세요. 작년에 올라온 글인데 민수가 보여준 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 친구라고 접근한 남자한테 3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혼자였고 음주운전 사고는 거짓말이었어요. 이거 저랑 똑같잖아요? 네, 수법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댓글 보세요. 댓글에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사별했다고 거짓말하고 저희는 아들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연락 두절. 이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해봐야 해요. 함께 고발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날부터 민수와 저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됐어요. 집으로 법원 우편물이 날아온 거예요. 정미경 씨가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거였죠. 손해배상 청구에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상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가정 파탄의 주범,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지영 씨, 출석하셔야겠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셨어요. 네, 제가 사기요? 최영수 씨 측에서 고발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수 씨가 오히려 저를 사기죄로 고발한 거예요. 피고발인 박지영이 허위 사실을 말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허위 사실이요? 최영수 씨 말로는 박지영 씨가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요. 영수 씨가 아들 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최영수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을 줄이야. 그리고 박지영 씨가 투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카페 확장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가짜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녹음 파일에는 제가 카페 확장하려는데 투자해달라고 말하는 음성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조작된 거였지만 제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입증해야 하는 건 박지영 씨 쪽입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어요. 상간소송과 사기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거죠.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사람이 남의 남편 꼬신 사람이야. 5천만 원이나 받아먹었다던데? 56세에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도 않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피하기도 했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도 뚝 끊어졌어요. 누가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겠어요. 하루는 카페에 앉아 있는데 동네 아줌마 2명이 지나가면서 대놓고 욕하더라고요. 저런 파렴치한 년이 카페를 해? 우리 동네 망신이야. 맞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울고 싶었어요. 민수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지면 다 해결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저희가 계속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민수가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사장님, 대박. 발견했어요. 뭐요? 인터넷에서 다른 피해자 한 분과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요? 네, 이현주 씨라는 분인데 작년에 똑같은 수법으로 3천만 원 당하셨대요. 이현주 씨는 50대 초반의 미용실 원장이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죠. 똑같아요, 사장님. 남편 친구라고 접근해서 사별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들 교통사고 핑계로 돈을 빌려갔어요. 그럼 그 사람도 최영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김철수라고 했대요. 하지만 외모 묘사를 들어보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현주 씨도 저희랑 같이 고발하겠다고 하세요. 정말요? 네, 그분도 혼자 싸우다가 지쳐서 포기했는데 저희가 연락하니까 다시 용기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되는 걸 알았는지 더 악랄한 수를 써왔어요. 어느 날 카페로 깡패 같은 남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형님이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형님이 누군데요? 최영수 형님. 5천만 원의 이자까지 해서 지금 7천만 원이야. 잠깐만요.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뭔 소리야? 여기 차용증 있는데. 그들이 내민 차용증은 제가 영수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어요. 이거 위조예요. 위조든 뭐든 어쨌든 빚이 있으니까 갚아야지. 안 갚으면 카페 박살나고 당신도 다칠 각오해. 정말 무서웠어요. 깡패들이 떠난 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급히 달려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악랄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지만 깡패들까지 나타났는데 그게 오히려 기회예요. 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증거잖아요. 민수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저 깡패들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몰래 녹음했고요. 정말요? 네,
협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때 민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사장님, 이제 경찰보다는 언론에 제보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이요? 네, 이런 조직적인 연애 사기는 사회적 이슈가 될 거예요. 언론에서 다루면 경찰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민수가 연락한 지역 신문사 기자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는데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체계적인 연애 사기는 처음 봐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님이 며칠 후 기사를 내보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56세 카페 사장, 연애 사기로 5천만 원 피해, 조직적 범행 의혹.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제 친구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는데 일주일 만에 피해자가 15명까지 늘어났어요. 피해 총액도 5억 원이 넘었고요. 이제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영수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피해자분들 모두 나와 주세요.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남편 친구나 지인으로 접근해서 차별했다고 거짓말하고 아들이나 가족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수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어요.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돈을 뜯어내는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영수 씨와 대면하는 순간이 왔어요. 창살 너머로 본 영수 씨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단정하고 신사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척해 보였어요. 저 사람이 최영수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담당 형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박지영 씨, 잠깐 나와 보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영수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일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해보니까 최영수 뒤에 진짜 조종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형사님이 보여준 수사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수 씨는 불법 사채업자들한테 3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영수 씨도 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셈이죠. 수사 결과 영수 씨는 5년 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은행 대출이 안 되니까 불법 사채를 쓰게 됐고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3억 원까지 커진 거죠. 사채업자들이 영수 씨를 협박하면서 연애 사기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돈 못 갚으면 가족들 다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나이대의 중년 여성분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럼 진짜 나쁜 사람은 사채업자들이네요. 맞아요. 최영수는 그냥 말단 실행범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미경 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진 거예요.
정미경 씨가 사실은 영수 씨의 진짜 부인이 아니었어요. 정미경은 사채업자들이 고용한 가짜 부인이에요. 형사님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영수 씨 진짜 부인은? 진짜 부인은 5년 전에 이미 이혼했어요. 남편 빚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죠. 정미경 씨는 사채업자들이 고용한 가짜 부인 역할이었어요. 피해자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정미경 씨가 나타나서 상간녀라고 몰아붙이는 거였죠.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게 되니까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네. 이런 조직적인 연애 사기는 처음 봐요. 정미경이 카페에서 난동 부린 것도, 깡패들이 협박한 것도 모두 연출이었어요. 연출이요? 네. 피해자를 더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작전이었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심리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수법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영수 씨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수 씨는 정말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해요. 첫 마디부터 사과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지영 씨에 대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영수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가족마저 떠나고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저지르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착한 분들을 속이는 게. 하지만 협박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지영 씨를 만나면서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진짜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영수 씨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계속 압박하면서 돈을 더 가져오라고. 그럼 저한테 진실을 말하셨으면. 그럴 수 없었어요. 지영 씨까지 위험해질까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저를 속인 건 잘못이지만 영수 씨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거든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채업자들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재산이 몰수됐어요. 거기서 피해자분들한테 배상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 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진짜 조직의 보스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종 검거된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의 김태식이라는 자입니다. 김태식이라는 사람은 수십 명의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연애 사기를 시킨 진짜 흑막이었어요. 이 자가 최영수 같은 채무자들을 협박해서 사기를 강요한 겁니다. 총 피해자는 10명이 넘었고 피해 규모는 15억 원을 넘었어요. 정말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박지영 씨가 언론에 제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어요. 형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건 1년 후였어요. 김태식과 그 조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고 영수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다행히 제 돈은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4,500만 원 정도였죠. 영수 씨가 마지막에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사기를 치면서도 계속 괴로웠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속이는 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제가 지영 씨에게 느낀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지영 씨가 사기 예방 강연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지영 씨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하게 되셨네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지영 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영 씨가 진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저를 속인 사람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50대 후반의 신사분이 오셨는데 정말 매너가 좋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었군요.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그분은 이웃에 사시는 김 교수님이었어요. 대학에서 은퇴하신 후에 혼자 사시는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지영 씨,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한번 드시겠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해서요. 김 교수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모습이 대단해요. 창피한 일인데 창피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용감한 일이죠. 덕분에 다른 분들도 구하셨잖아요.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김 교수님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아직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관계예요. 지영 씨,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저한테 일어난 일 때문에 더 열심히 법률 공부를 했다고 해요. 사장님, 저 졸업하면 법무법인에 취직할 거예요. 정말 축하해. 네, 사장님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고마워, 민수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금 저는 카페 운영과 함께 사기 예방 강연도 하고 있어요.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중년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연애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 보세요.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세요.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든든해요. 저희도 조심하겠어요. 가끔은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6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다행히 사기를 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었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아들 준호도 요즘은 자주 연락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걸 보니까 자랑스러워요. 아들아, 엄마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러게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준호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이고, 뭘. 힘든 일 겪으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신 게 정말 대단해요. 젊은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예요. 55세에 연애 사기를 당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
처음에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물론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절망적이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같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이현주 씨 같은 동료 피해자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수 씨도 진실을 고백하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냥 조용히 카페나 운영하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서든 법무법인이든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에게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56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